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베트남산 히토류는 중국보다 안전한가라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 제가 이 베트남산 히토류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좀 바라봐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건 저번 영상에서도 몇 번씩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 관련 수사를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한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좀 다시 복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LS 에코에너지 측에서 히토류와 해저 케이블을 신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일 거고, 실제로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올해 2024년 4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것이다, 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국처럼 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도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헤드라인 보시면은 이 베트남 이 전 환경부 차관을 체포했다, 히토류 채굴 수사 관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좀 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히토류 채굴과 관련해서 응우엔 린 응옥 전 환경부 차관 등 이 전직 관리 5명이 체포가 되었다. 뭐 아직까지는 상세한 혐의 내용은 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히토류 관련해서 이 고위층에서부터의 이 비리 혐의가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LS 에코에너지가 계약을 했었던 이 광산 업체와도 연계성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 히토류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히토류 같은 경우 17개 종류의 화학 원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특징이 있어서 이 첨단 산업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전지 뭐 등등등등 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히토류라는 말이 이 말만 희귀한 흙이지 지구 지각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1948년까지는 인도와 브라질이 히토류 주요 생산지였고, 1950년에는 이 남아공이, 그리고 1960년에서 1980년대에는 미국이.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세계 히토류 생산자 1위는 중국이죠. 이는 좀 특이한 이유가 있거든요. 상당히 특이해요. 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 원소를 캐고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기술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 토륨이라는 원소나 아니면 우라늄, 이 우라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상당히 나오는 원소이죠. 그래서 기술력이 부족하면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 환경 단체에서는 이 광물 채굴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커서 이 개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예요. 시민단체와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수출 1위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 이상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 만약에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이렇듯 히토류 1위 생산국이 수출 금지를 계속해서 단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계 각국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 각국이 탈중국화를 목표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업과 협력 중에 있는데 보통적으로 새로운 공급원으로 베트남 그리고 몽골, 인도 등 이러한 국가가 지목이 되었었는데 이 비교적 가까운 나라에다가 매장량도 풍부한 곳인 이 베트남과 LS 에코에너지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토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굴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광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트남은 아직 광물 채굴에 대한 이 기술, 시장, 그리고 금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광산 개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켰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비리가 좀 밝혀지고 있다? 이러면 베트남에서도 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과연 LS 에코에너지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나갈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이 IR 담당자와 통화하여서 이 대응책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해볼게요. 일단 LS 에코니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고가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 이후 몇 퍼센트까지 하락을 했냐라고 한다면 거의 40% 이상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지라인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이탈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 지지라인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가격 레인지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좀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고 지금 121 이평선이 좀 올라와 주면서 지지라인을 좀 형성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죠. 일단 이 가격 레인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241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분명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당히 많은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나와주면서 이 부분, 이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것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날 개인이 3만 1000주가 매도가 되었고 그리고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서는 매수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법인 12,000주 정도 매수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 이 LS 전선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LS 전선이 현재 LS 에코에너지를 좀 매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었죠. 실제로 IR 담당자 분께 통화를 하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제 영상 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일단적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를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 IR 담당자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없다. 하지만 나중에 공시 나오는 것을 좀 지켜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외국인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적으로 LS 에코에너지 현재 좀 신고가 대비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나와주면서 좀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